갈수록 심해지는 서울의 전세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는 곳이 속속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곳은 판교의 한 오피스텔 타워. 지하 1층에서 지상 8층의 오피스텔과 상가가 함께 있는 복합 건물로 2015년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피스 밀집 지역인 판교의 테크노밸리에 조성될 예정으로 젊은 층에 어필될 수 있는 편리성이 이곳의 특징이라고 하네요. 특히 신분당선의 판교역이 개통되면서 강남을 13분대로 접근 가능한 생활권이라 더욱 주목받고 있다고 하죠. 또 경부고속도로와 판교 IC 인접지역이어서 전국 어디나 빠르게 진입할 수 있고 분당 수서간 고속도로를 통해 서울, 강남과 송파도 쉽게 연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교통만큼이나 주거 공간도 편리할지 궁금해지네요. 젊은 층이 주 고객이니만큼 깔끔하고 모던한 스타일의 인테리어가 눈에 띄죠. 특히 이곳은 작은 부분까지 입주자를 배려한 세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공간의 활용을 위해 빌트인 시스템으로 설계. 좁은 공간은 넓게, 넓은 공간은 더욱 넓게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저희가 가구에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요. 이런 광택도 무광택으로 했고, 그다음에 1인이 살기 충분하게끔 수납을 많이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답답하지 않게 화장실을 개방형으로 해가지고요. 욕실이랑 변기 있는 부분, 그다음에 세면대 있는 부분을 안쪽이 아닌 바깥으로 노출을 해가지고 혼자 살 때는 더 편리하게끔 그렇게 설계를 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은 층고를 저희가 3.2m, 천장까지 3.2m를 했기 때문에 다른 작은 평수의 오피스텔보다 훨씬 개방감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창도 단열 효과나 그런 소음 방지를 위해서 3중 유리창을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간도 넓게 나오고 7.5평이면은 다른 오피스텔에서는 되게 작게 보일 수 있는데요. 저희는 7.5평이나 해도 다른 오피스텔의 9평, 10평 정도의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도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백화점, 영화관, 공원 등이 오피스텔 타워 10분 거리에 있다고 하니 정말 편리할 것 같네요. 이곳의 가장 큰 설계의 특징은 주변 오피스텔보다 높은 층으로 설계해 전망이 좋다는 것. 그리고 채광과 환기가 원활해 주거 환경이 쾌적하다는 것이 장점이라는데요. 특히 이곳처럼 역세권의 오피스텔은 부동산 대란에서도 여전히 블루칩 단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인근 지역으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들이 서울로 쉽게 오고 갈 수 있는 역세권의 집들을 선호하기 때문이라네요. 투자 수익률이 9% 이상은 보장된다고 봐야죠. 다른 지역은 공실률이 높아 수익률이 높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러나 여기는 공실이 적어 전형적인 항아리 상권으로서 9% 이상이 보장된다고 봐야 되겠죠.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 생활은 물론 가치를 높이는 투자 수익으로도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오피스텔 타워. 미국 의학자이자 시인인 올리버 웬델홈스는 달은 떠나도 마음이 떠나지 않는 곳이 집이다 라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언제나 마음 놓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나만의 공간, 생활의 품격을 높이는 오피스텔 타워에서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은 허수아비라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허울온 들판을 홀로 지키고 있는 우직함의 상징 허수아비. 우두커니 논을 지키는 일을 떠나 허수아비가 이제 하나의 작품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오늘 허수아비만을 화폭에 담아오고 있다는 분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바로 허수아비 작가라 불리는 남궁환 작가입니다. 인생 2막을 연 그의 작품 세계 함께 만나보시죠. 경기도 가평군에는 규모가 상당한 한 미술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술관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보이는 허수아비가 인상적이었는데요.
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도록 오직 허수아비만을 후폭에 담아왔다는 현재 이 미술관의 관장이자 허수아비 작가라 불리는 남궁원 작가. 인생의 희노애락이 담긴 그의 캔버스에서 뿜어나오는 강렬한 에너지는 희망과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허수아비 그림은 어떻게 탄생된 것일까요? 예, 허수아비는 농촌 지킴이죠, 농촌. 이 제가 살던 동네인데, 경기도 가평 백둔이라는 곳인데 아주 시골이죠. 그야말로 깡촌인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러 하면 좀 이제 뭐 읍내로 다니고 뭐 이제 서울로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초등학교 다니다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제 읍내에 다니고 그다음에 다시 돌아와 보면 새마을 사업인가 70년대, 60년대 말에 다 했잖아요. 이 시골이 시골 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 뭐만 남아있냐면 허수아비하고 농촌에 있는 벼 이런 논밭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나를 반겨주는 건 허수아비로구나. 그 허수아비가 내 친구지 다른 사람들은 아무 친구가 안 되겠구나. 그래서 향수적인 의미에서 그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의 작품 세계는 허수아비를 제외하곤 설명할 수 없었는데요. 30년 이상 교직에 있었던 인생 1막을 내리고 허수아비 철학을 알리고자 이제 새롭게 인생 2막을 열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다는 남궁원 작가. 그는 허수아비를 통해 인생의 희노애락을 화폭에 담고 있었습니다. 허수아비 파노라마 그러니까 상당히 펼쳐진 느낌이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3살 때 6.25가 났는데 6.25 때 아버님 잃고 어머님은 그 이후에 재갈하고 그런 어려운 시절과 그 다음에 앞으로의 삶, 지금까지의 삶 이걸 모두 합해서 40개 이 숫자가 40개의 캔버스에다가 15m의 길이의 나의 인생을 펼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살 때 어렸을 때 모습도 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다닐 때 모습도 있고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 모습도 있고 중고등학교 때는 서울미대에 꿈을 꿨는데 우리 작은 아버님이 미대는 돈 많이 드니까 가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교대를 가는 그런 아픔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검정고시 봐서 다시 중고등학교 선생을 하고 또 다시 공부를 해서 대학 교수가 되고 저는 미대 교수를 했지만 미대 나오지 않고 교수를 하고 마쳤어요. 특히 남궁원 작가에게 주목할 점은 그가 만들어낸 허수아비 철학인데요. 단순한 허수아비의 뜻이 아니라고 합니다. 내 안에 좋은 것은 이웃과 나누고 나쁜 것은 마음에서 비우라는 비움과 나눔의 교훈을 담고 있다는 허수아비. 얼마 전 열렸던 한 아트쇼에서 그의 작품 세계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요. 그의 독창적인 예술 작품은 평단은 물론이고 관객들에게도 높은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관록과 품격 있는 미술 전시회로서 지난 2007년부터 꾸준히 성장해온 이 아트페어는 그간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다채로운 체험 이벤트도 펼쳐졌는데요. 우리 아트쇼가 우리 대한민국에 엄청 많은데 이 지역에서는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요. 성남에서. 그림 저변 확대가 첫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그림 한 점 걸어요. 여보 우리 집에 그림 한 점 걸어요. 그림을 각 집에 한 점씩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림 시장이니까 좀 비교적 저렴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작가 입장에서 보면 저와 함께 저도 그림 그리는 작가니까 좋은 작가들이 함께 지역 축제에 참여해서 자기 발전도 하고 우리나라 미술 발전에 기여하는 이런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의 첨단 디지털 아트 작품들 중 달항아리라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커다란 하얀 백자를 캔버스 삼아 달항아리에 물을 붓듯 그의 그림들이 채워지는데요. 그 묘한 매력에 푹 빠져듭니다. 그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허수아비 철학을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 허수아비 철학의 지킴이 철학으로 독도사랑 그림전을 열게 됐다는데요. 이 독도는 잘 아시다시피 1900년에 고종황제께서 울릉군에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걸 관보에 실어서 세계에 선포한 날입니다. 칙령을 선포한 날이에요.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어린이들에게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독도에 대한 개념과 우리 땅에 대한 수호, 어떤 의지, 지킴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심어주고 싶은 생각에서 우선 그림으로, 마음으로 다짐을 해보는 그런 행사를 가져보는 겁니다.
내면에 가득한 열정을 화폭에 담아 허수아비만을 그려온 그. 이제 허수아비 철학으로 인생 2막 1장을 열고자 한다는 남궁원 작가. 비움과 나눔, 지킴과 키움, 그리고 세움의 허수아비 철학으로 더 큰 미래를 그리고 있는 남궁원 작가. 그의 철학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여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데요. 그가 새롭게 펼쳐나갈 인생의 2막 1장의 당찬 행보를 기대해봅니다. 주유소란 자동차에 기름을 넣어주는 곳이죠. 최근에는 색다른 공간으로 변신하고 있다는데요. 경남 창원의 한 주유소. 이곳은 착한 가격, 정품 보장을 내세운 셀프 주유소입니다. 이곳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특정 사고를 달지 않은 독립형 자가풀 주유소라는데요. 저렴한 가격으로 경쟁력을 확보, 단일 주유소 판매량 전국 순위 2위에도 올랐다고 합니다. 경쟁에 살아남으려면은 이제 셀프화가 요즘에 대세이기 때문에 이제 셀프화를 하면서 일단 셀프는 가격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제 창원 지역에서 항상 이제 최저가를 계속 고수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격만 싸다고 해서 손님이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 현장의 편의성, 그리고 동선, 그리고 부대 시설이 완비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이제 조안점을 뒀습니다. 이 주유소는 고객의 취향을 고려한 서비스가 특징인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자동 세차는 물론 셀프 세차까지 가능한 종류별 세차 서비스입니다. 셀프 세차는 자동차의 흠집을 줄이고 더 꼼꼼하게 세차할 수 있어서 고객들의 선호도가 높은데요. 쉽고 빠른 자동 세차 역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또 차의 하부, 휠의 외관뿐만 아니라 내부까지 깨끗이 세차가 가능한 이곳. 고객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죠? 그렇다면 이곳을 이용하는 고객의 반응은 어떨까요? 편의시설도 괜찮고 기름도 좀 싼 것 같아가지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색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셀프 주유소의 신의 한 수, 바로 주유소 카페입니다. 올해 4월 오픈한 이 카페는 어느새 주유소의 핫플레이스가 됐다는데요. 일반 카페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음료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주유를 하는 동안 지루하지 않고 커피 한잔 하면서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남자친구 따라서 세차하러 왔다가 전 할 것도 없고 해서 돌아다니다가 여기 카페 생긴 거예요. 그래서 색다르고 좋은 것 같아요. 이 주유소의 또 다른 재미는 양심정산 서비스인데요. 그중 양심서점은 직접 가져온 책과 1:1 무료 교환은 물론 2,0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도 가능합니다. 양심냉장고에 들어있는 시원한 물, 그리고 한쪽에 마련된 과자와 휴지 등을 구입 후 고객 스스로 저금통에 금액을 지불하면 구입이 완료됩니다. 이곳의 양심정산 서비스는 처음 40%에 불과한 정산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70%의 정산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모아진 금액은 불우이웃 돕기에 사용된다고 하니 이보다 더 착한 서비스는 없겠죠? 저희같이 셀프 주유소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고객님들께 용품 같은 경우를 직접 나눠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찾는 손님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세차 때 이용하시라고 고무장갑이라든지 생수라든지 티슈라든지 건빵이라든지 적은 가격으로 자율적으로 이용하시라고 저희가 이렇게 칠을 해놓고 됐습니다. 그리고 발생되는 조그만 수익 같은 경우도 저희가 연말에 불이웃 돕기를 쓰려고 차곡차곡 저축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주유소의 동선입니다. 신속하게 주유를 마치고 편리하게 떠날 수 있도록 설계했는데요. 바로 니은자 형태의 효율적인 동선을 이용해 주유소의 입장부터 퇴장까지 부드럽게 이어지는 동선을 활용해 고객들의 편의는 물론 마음까지 사로잡았다고 하네요. 신뢰와 원칙을 기본으로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남 창원의 셀프 주유소. 단순히 주유를 하는 곳이 아닌 또 하나의 문화 공간으로 주유 문화의 새로운 기준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연간 1조 원에 달하는 국내 햄버거 시장. 배가 출출해서 간단하게 먹거나
같이 밥 먹을 사람을 구하지 못하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바로 이 햄버거 가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저 손만 뻗고 고개만 돌려도 어디서나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이 패스트푸드점인데요. 하지만 고칼로리에 영양가 적은 정크푸드의 대표주자로 떠오른 햄버거. 성인병과 비만의 주범으로 손꼽히는 정크푸드는 마약처럼 끊기가 어렵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는데요. 이제 웰빙 트렌드에 맞춰 햄버거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맛과 건강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수제버거 만나볼까요? 웰빙푸드로 재탄생했다는 수제버거가 있다는 이곳. 소문난 수제버거를 맛보기 위해 설레고 벅찬 마음을 안고 찾아왔는데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중장년층 손님들도 꽤 볼 수 있었습니다. 독특한 메뉴들이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요. 수제버거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을까요? 내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숯불에서 노릇노릇 구워지는 패티들. 그런데요, 일반적인 햄버거는 고기를 갈아서 패티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갈아 만든 패티를 사용하지 않고 양념에 재운 통고기를 직화로 구워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패스트푸드점과는 달리 주문 후 바로 조리하기 때문에 재료의 신선한 맛과 식감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는데요. 뿐만 아니라 까르보나라, 연어 스테이크 등 시중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메뉴 구성으로 인기 만점이라고요. 일반적인 수제버거는 시중에서 보통 점심 한 끼 값을 훌쩍 뛰어넘는 고가인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곳의 수제버거는 비싸다는 인식을 깨트리고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들에게 건강한 한 끼 식사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나른해지는 오후 출출할 때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죠? 아참, 그리고요. 햄버거의 단짝 친구 감자튀김은 이곳에서 직접 만든다고 하고요. 맥주와 함께 먹으면 그 맛이 더욱 일품이라네요. 되게 다른 버거랑 다르게 패티도 되게 안 다져서 써가지고 되게 맛도 담백하고 감자튀김이 되게 맛있어요. 아, 여기 버거는 연어 버거 진짜 맛있어요. 저녁 때 이렇게 우리 애기 아빠랑 맥주 마시러도 가끔 오거든요. 네, 여기는 맥주하고 버거하고 같이 취급을 하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것 같은 이곳의 수제버거는요. 최근 유망 창업 아이템으로 예비 창업주들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다른 일반 패스트푸드 햄버거나 어떤 다른 수제버거 집과는 좀 다르게 식상하지 않고 좀 독특한 메뉴들을 추구하고 있고요. 메뉴들의 컨셉을 보시면 이제 보시다시피 닭갈비 버거라든지 또 양념갈비 버거 이런 식으로 한국적인 맛을 추구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연어 스테이크 버거, 또 까르보나라 이렇게 좀 특이한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너무 특이한 것만 추구하지 않고 대중적인 맛도 동시에 추구하고 있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음 달에 떡갈비 버거가 새로 이제 실시가 될 예정이고요. 현재 크리스피 버거나 양념치킨 버거 같이 누구나 한 번쯤 드셔보셨을 만한 그런 익숙한 맛들도 많이 추구하고 있고요. 또 이제 보통 수제버거라고 하면은 패티를 갈아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렇게 구워내는 게 일반적인데요. 저희는 이제 항상 국내산 돼지고기 등심과 또 닭고기 가슴살만 이용해서 그릴에서 직화로 구워드려서 이제 패티로 내고 있는 게 저희 가게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 특색 있는 수제버거의 조리 비법 전수는 물론 식자재 관리, 매장 운영 관리 등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꼼꼼히 알려준다는데요. 수제버거 창업, 요식업 초보 창업자라도 쉽게 운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우선 저희 가게 같은 경우에는 장점으로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우선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햄버거라고 하면은 패스트푸드 아니면은 하이엔드급 비싼 수제버거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비싼 수제버거처럼 맛은 고급스럽게 내면서도 가격은 패스트푸드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객님들한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또 이제 레시피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는 다른 가게들보다 비교적 간단한 레시피를 가지고 있어서 초보자분들도 또 이제 요식업 쪽에 경력이 없으시더라도 더 쉽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유통 구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거의 모든 재료들을 당일날 공수해서 당일날 제조해서 또 당일날 모두 소진하는 방식으로 항상 신선도를 최우선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언제든지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즐길 수 있는 햄버거. 오늘 새롭게 재탄생된 웰빙 수제버거를 만나봤는데요. 훌륭한 한 끼 식사로도 손색 없는 요 수제버거로 오늘 출출한 배를 달래보시는 건 어떨까요?
한낮에 열기를 식히고 갈증을 해소하기에 맥주보다 좋은 것이 또 어디 있을까요? 먹다 보면 어느새 스트레스까지 확 날아가는 그 이름 맥주. 밤에 배고플 때 친구들과 야식 먹을 때, 치킨 먹을 때 맥주가 시원하고 아무래도 다른 술보다는 이제 도수도 낮고 그래서 평소에 먹기 편하고 청량감 때문에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 해소용으로도 마시기도 하고요. 아니면 친구들이랑 이제 담소 같은 거 나눌 때 주로 즐겨 마시는 편이에요. 맥주 먹을 때는 아무래도 좀 기분이 좋을 때 많이 맥주를 먹죠. 보리를 싹 틔워 만든 메가로 즙을 만들어 여과한 다음 홉을 첨가하고 효모로 발효시켜 만든 술이 바로 맥주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부터 맥주를 마시기 시작했을까요? 맥주의 역사는 인류의 조상이 유목생활에서 정착하여 공류를 재배하던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공류의 가공으로 빵과 함께 생겨난 맥주는 그 후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하여 세계인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맥주는 1933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보급되기 시작했는데요. 국세청 자료를 보면 과거의 맥주 출고량과 비교했을 때 2012년에는 무려 47배나 늘어 한국인이 제일 사랑하는 술이 맥주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야구장 내 편의점에서 가장 잘 팔리는 품목은 치킨과 맥주였으며 또 외국인 유학생들 사이에서 한국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음식으로 김치도 아니고 비빔밥도 아닌 치맥을 꼽았다는데요. 그 중에서도 맥주 하면 떠오르는 독일.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이 모여드는 유명한 맥주 축제를 해마다 열 정도로 독일인들의 맥주 사랑은 각별합니다. 그래서 찾아온 한 맥주 전문점. 최근 여성들은 물론 맥주 애호가들 사이에서 핫하다는 독일 맥주를 알아보러 왔는데요. 우리나라 전통 막걸리와 같다는 이 독일 전통 맥주는요, 독일에서도 농부들이 즐겨 마시던 맥주라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즐기는 맥주와는 다르게 약간 묽은색을 띱니다. 알고 보니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헤페바이젠, 일명 밀맥주라고 합니다. 그 맛이 더욱 궁금한걸요? 드디어 나온 시원한 맥주. 요 맥주의 풍부한 거품 보이시나요? 마치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올려놓은 것 같네요. 풍부한 거품 때문인지 목 넘김이 참 부드러워 여성들이 좋아한다는 요 독일 맥주. 안주 없이 맥주만 먹어야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는 독일 맥주는요, 그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맥주들은 모두 자연 맥주. 효모가 풍부한 밀맥주, 밀흑맥주뿐만 아니라 고소한 맛과 풍부한 거품이 특징인 보리흑맥주, 그리고 진하지 않은 쓴맛에 위스키향이 일품인 맥주 등 정말 다양했는데요. 독일 맥주는요, 모든 제조 공정을 자동화하여 대량 생산되는 산업 맥주가 있고요. 또 자연적인 제조 방식으로 와인처럼 숙성 기간을 거쳐 자연 발효되는 자연 맥주가 있습니다. 헤페바이젠은 일단 엄선된 유기농 재료만을 사용해서 독일 전통 방식으로 제조를 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그 맛이 풍부하고 영양학적으로도 굉장히 풍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연 방식의 맥주라는 것은 일단 인공적인 그 필터링이나 살균 처리를 하지 않아서 풍부한 맛과 그다음에 영양과 맛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칭찬이 자자한 그 독일 맥주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찾아온 이곳. 독일 맥주를 판매한다는 이분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수입을 하고 있는 맥주 종류는 독일 쪽에서도 그 바바리안 지방, 남부 지방에서 주로 생산되는 밀맥주를 주 원료로 해서 저희는 수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고, 그리고 그 밀맥주는 자기네들 농장에서 순수하게 자기네들이 재배를 하는데 무기농으로 재배를 한 농작물 중에서도 최상품의 제품만을 엄선해가지고 그 재료로 맥주를 만든 제품들만 저희가 수입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흑맥주 종류인데 독일 쪽에서는 이걸 다크비어라고 그러죠. 그래서 독일인들의 70% 이상이 이 다크비어를 즐겨 마시는데 그 품목도 함께 저희가 주력 상품으로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수입할 때는 국산 맥주와 다른 맛과 향을 지닌 맥주로 인식되었지만 이제는 특유의 부드러운 목 넘김이 여성들의 기호에 맞는 맥주로 다가가고 있다는데요. 게다가 유네스코와 독일 정부로부터 바이오 인증 마크를 받아 친환경 맥주임을 입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연공법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생산을 하다 보니까 뭐 숙성 기간이라든지 아니면은 내년에 만들 술을 금년 수확했는 농작물 중에서 엄선된 재료만 가지고 맥주를 만들 걸 사전에 1년 전에 준비를 해둬야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뭐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바로 수요를 저희들은 늘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되고 차후 천천히 서서히 그 원재료부터 늘려가면서 맥주 생산량도 늘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장들하고 같이 협의하에 제품을 늘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뭐 전체적인 매장에다가 다 공급을 못하고 우선 저희가 이 엄선된 매장만 우선적으로 공급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세계인의 식품 및 제품 품평회에서 무려 7년 연속 맥주 부분 금상을 수상했다는데요. 점차적으로 공장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물량을 계속 늘려가면서 저희도 이제 그 공급을 확대해서 나중에는 뭐 저희 맥주를 좋아하시는 모든 고객분들이 아무 데서나 손쉽게 구매를 해서 드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